그래도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우리 후보자께서 과거에 있었던 미 문화원 사건의 배후 조종자로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점, 네. 또 이로 인해서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는 점, 이런 걸 들어서 반미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언론에 보니까 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던데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주의자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함은경 위원장께서 그때 거기에 들어가셨고 저는 당시 학생회장으로서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면서 함은경 위원장이 들어간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반미가 아니고 광주 민주화운동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때도 제가 항소유서에 쓸 때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에 대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제가 아까 칭화대 말씀 나왔지만은 미국에서 2번 유학을 했습니다. 학교는 3 군데를 다녔고요. 콜롬비아, 하버드, 또 러커스에서 이렇게 석사, 박사를 했는데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 제일 높게 평가하는 대목은 미국의 헌법, 그리고 그 정신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시하면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더 강화된 발전된 모습이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당시 삼민투의 중심으로 해서 미문화원을 점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장했던 것이 우리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또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책임이 있다. 주한미군도 철수하라. 뭐 이런 주장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당시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밖에서 지원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들어갔던 학생들도 주한민국 철수 주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때는 한국군의 군 이동이 미군의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군의 이동과 학살이 미국의 인지하에 이루어졌는가라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기된 서울 미문화원 학생들의 점거 시위 사건에서 제기된 매우 평화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문제로 해서 이번 비체혁명 과정에서도 미국이 동맹국가인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매우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엄과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미국이 일관되게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한미동맹을 만드는데 역사적으로도 서울 미문화원 학생들의 시위가 일정하게는 기여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G7에 참석하신 것은 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아쉬운 결정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IP호와 특별 회의를 한다 뭐 이런 게 일본 언론에 나왔던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대통령 빼고 나머지 3개국 대통령 3개국 정상과 이렇게 회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신 부분 저는 뭐 재고의 여지는 없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G7과 나토는 여러 가지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G7에는 가셨고 나토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다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G7에서는 한미 간의 만남이 정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도 미국 측의 사유였고
그래서 미국 측에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만남을 다시 하는 데에는 어떤 다른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내 언론에서는 충분히 소개가 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미국과 나토 국가들, 유럽 특히 국가들과의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해서 메인 세션, 참가국들의 메인 세션이 2시간 반으로 줄어져서 사실은 초청국들에게는 거의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참석도 그다음에 혹시 거기에 의미 있는 참여도 어려워질 수 있는 중동 정세 때문에 불가피하게 더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안 가신 것으로 알고 대통령도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일본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한국의 판단까지를 존중한다라는 이례적인 표현과 함께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이것이 한국 외교나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이 미국, 반미 또는 친중 그런 어떤 외교에 있을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것은 과도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G7에서 보여주신 그러한 폭넓은 외교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혹시 정식으로 일하게 되면 대통령께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